영어 유치원에 전기세만 내주는 우리 아이 어쩌죠? 그동안 영어 유치원에 갖다 낸 돈이 얼만데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과외했다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를 그동안 왜 학원에서 못 가르쳤냐고 처음으로 한마디 하고 오셨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세만 내주는 영어 유치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보통 대형 학원은 전기세를 내주는 학생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도 큰 돈을 내고 다니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전기세를 내고 다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기에는 이만큼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더 영어 학습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만둔 후에 그동안 해왔던 것만큼 영어를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쉬운 놀이식 영어로 옮기자니 그동안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다닌 효과가 사라질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영어 유치원만큼 효과를 낼 방법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째로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즐겁게 다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고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것을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진도가 느리거나 중간중간 학원에서 하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영어 유치원을 행복하게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문자가 느린 반면 말을 하는 언어적 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대학 서열처럼 학원마다 레벨과 특징이 있습니다. 학원가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더 어렵고 빠르며 복잡한 언어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영어로 말을 잘하는 언어적 장점이 있는 아이를 단순히 진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쉬운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어 스피킹이 유창하지 않거나 한글과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미 가진 좋은 능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니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겠지요. 7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도 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도 영어를 잘 못하는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그동안 안 좋았으니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정의 둘째 아이입니다. 이 집 첫째는 유명 전국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을 3년 동안 다니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원래 언어와 문자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집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하던 첫째와 달리 성적이 거의 중간 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행복하게 다녔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습식 영어 유치원 3년 차인 7세가 되면 파닉스를 떼고 본격적인 읽기를 시작하며 진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7세 초반부터 10줄 이상의 지문을 읽고 문장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글 자체를 읽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했고 결국 어머니가 저에게 과외를 신청하셨습니다. 수업 첫날 어머니는 학원에 과외를 받는다고 했더니 학원에서 "아,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다고 저에게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나한테 과외를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기서 과외를 했다고 하니 잘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화를 내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저는 아이를 키우기 전이라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영어책을 꺼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영어 유치원에다가 그동안 영어 유치원에 갖다 낸 돈이 얼만데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과외했다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를 그동안 왜 학원에서 못 가르쳤냐고 처음으로 한마디 하고 오셨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어 능력은 발달했는데 글자를 못 읽는 것은 아직 뇌의 발달에서 문자를 인지하는 부분이 덜 발달한 것입니다. 그 덜 발달한 상황에서 영어 유치에서는 계속 진도를 나가고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대로 습득이 되지 못해서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은 복습 없이 진도만 나가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빠진 부분을 메우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7-8세에 학교를 가는 이유는 이때가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뇌가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읽는 뇌 발달이 느린 어린이들이 5세, 6세 때 다른 아이들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뇌 발달의 상태에서 습득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습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편적인 단계 기억으로 학습을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후행으로 그 부분을 챙겨주면서 정확하게 읽기를 해주면 어린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장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자음 하나만 몰라도 전체 책을 읽지 못합니다. 히읗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설책이나 한 페이지 펼쳐서 히읗이 있는 글자를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면 그 한 페이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아이는 적절한 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영어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학습 성과를 내고 글을 잘 읽게 되었습니다. 추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언니랑 같이 국제학교로 이동을 했는데요. 국제학교 입학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과외나 보충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다른 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꼭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과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유치원의 진도와 맞지 않을 때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제때 챙겨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무조건 과외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를 다니는데 왜 또 과외를 하느냐? 어떤 애는 나랑 영유를 같이 다니는데 영어 과외를 받는데도 성적이 우리 애만도 못하다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거든요. 또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를 보고 나면 아 왠지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사교육이 과도한데 여기에 영어 과외까지 추가하는 것은 너무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2 년이나 다녔음에도 단어를 읽지 못하는 상태로 7세 초반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 40 분씩 딱 4번 수업을 했는데 아이가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농담조로 "이럴 거면 영유를 왜 다니느냐. 그냥 과외만 하는 게 낫겠다." 하셨죠.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친구들이랑 영어 유치원에 다 있는데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머니는 아이가 이제 글을 완전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해를 해서 한 달 이후에 과외를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놓친 진도와 빈틈을 찾고 채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은 아이가 글을 읽는 능력이 이제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냥 영어 과외를 받는다는 것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것에 대한 사교육의 거부감 내지는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과 더불어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과외를 그만뒀던 걸 후회하면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2 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영어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살짝 과장하면 제가 가르쳤던 그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터울에 있는 둘째도 같이 데려오셨어요. 첫째 때는 제때 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후회하셨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영어 유치원과 제 과외를 꾸준히 병행하여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었고 결국 첫째보다 영어가 더 편안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 이후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둘째의 성과가 눈에 띄자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첫째 아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아는 심리 상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부모님께 대처 방법을 알려드려야 했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에서 수준에 맞지 않는 진도를 진행하거나 부모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다면 환경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영어 조기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괴롭게 만드는 학습 방식, 학습 조건, 환경이 문제인 것입니다. 리스닝과 스피킹이 되는데 문자만 조금 느린 아이들은 전체 영역 중에 단 한 부분이 느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발달은 부족한 부분만
찝어서 채워주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단지 글 읽기가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파닉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초조해 하며 영어 유치원을 보낸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학업 성취와 수능을 결정짓는 것은 리딩, 독해력입니다. 특히 초반부에 글 읽기가 어려운 어린이들은 약간의 난독이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어린이가 문자 인식이 느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문자를 읽기 시작한 게 늦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뒤에 가서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글을 빨리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더 빠르게 잘 읽어요. 한글 난독증보다 영어 난독증의 비율이 높고, 난독증은 언어마다 각각의 증상이에요. 한글 난독증은 없어도 영어 난독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인지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직 뇌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 난독은 게임을 통해서 많이 고쳐줬었거든요. 그래서 리딩까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난독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부족한 리딩 능력을 챙겨주어 남들만큼 독해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어린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영어에 완전 질리게 만들어 그만두겠다가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 다시 아이를 들볶으며 '아 그때 영어 유치원을 계속 보냈어야 하는데.' 라는 상황들이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우리 아이에게 이 환경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아이의 현재 수준과 성향, 그리고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